뉴욕시에서 극심한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나자 뉴욕시 의회는 이번 괴물 눈폭풍에 대한 맘다니 행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가동합니다. 미주 한인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피델리스 케어 보험사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에서 극심한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나자 뉴욕시 의회는 이번 괴물 눈폭풍에 대한 맘다니 행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청문회를 통해 17명의 사망자를 일으킨 이번 한파에 대한 시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파로 인한 사망이 늘었다며 현재까지 총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더욱 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맘다니 행정부가 괴물 눈폭풍 이후 뉴욕시에 몰아닥친 한파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방위적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13일 동안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뉴욕시가 지난달 19일부터 발령한 코드블루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 또 한 번 극심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뉴요커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토요일인 7일 최고 기온이 화씨 22도, 최저 기온은 4도, 특히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가동합니다. 3일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법률 감시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연방 이민 단속 활동 가운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 법률 감시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총장실은 앞으로 수조 안에 보라색 조끼를 착용한 훈련된 법률 감시 요원들을 현장에 보내 단속 과정과 관련 시위 상황 등을 기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또한 시민들이 연방 이민 단속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주 한인의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출생 자료에 따르면 엄마가 한인인 출생아 수는 2023년 11,820명에서 2024년 12,516명으로 5.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16,384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3.6% 감소한 수준입니다. 아빠가 한인인 출생아 수도 2024년에 반등했습니다. 2023년 9,400명에서 2024년 9,941명으로 5.8% 늘었지만 2016년 11,987명과 비교하면 17.1% 감소한 상태입니다. 부모 모두가 한인인 출생아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5,595명에서 2024년 6,004명으로 7.3% 늘었으나 2016년 8,380명에 비해서는 28.4%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한인 사회 내부 출생 기반이 지난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중 최소 1명이 한인인 출생아 수를 파생 지표로 계산하면 2023년 15,625명에서 2024년 16,453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역시 2016년과 비교하면 17.7%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혼합 가정을 포함해 한인 혈연이 포함된 출생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한인 출생의 외연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4가지 주요 지표 모두 2024년에 일제히 증가했지만 과거 정점 수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피델리스 케어 보험사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피델리스 케어 보험사는 4일 KCS 코로나 시니어 센터를 방문하고 1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음식은 약이다라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KCS의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달됐습니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한식 기반 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KCS의 활동을 치하했습니다. Our mission at Fidelis Care is to transform lives and communities one person at a time. KCS does the same thing within the community they serve by improving the lives of families and older adults. Food is medicine이라고 해서 음식은 약입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음식 서비스가 많으니까 건강한 음식 재료로 건강하게 어르신들에게 프로바이드 하라고 주신 그랜트입니다. 이렇게 코리안 커뮤니티를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도 돕고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피델리스 케어는 작년 가을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핵심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SBA가 다음 달 1일부터 7A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령 사모아 등 출신을 일컫는 국민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SBA는 이날 정책 공지에서 중소기업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영토 내에 거주지를 둔 국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를 운전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기 클레몬스 SBA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우리 기관에 맡긴 모든 세금은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기조에 따라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SBA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단체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인 카메오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창업 비율이 미국 태생보다 2배나 높다며 합법적 영주권자의 대출 접근을 막는 것은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학교에서 교내 괴롭힘과 약물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3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에서 2024학년도 기준 뉴욕주 학교에서 보고된 총 사건 중 61.8%는 학교폭력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29,718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는 학생 1000명당 12.4건의 발생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교내 약물 관련 사건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7에서 2018학년도 당시 1000명당 4.2건 수준이던 학생들의 약물 관련 사건 발생 건수는 2023에서 2024학년도 1000명당 6.5건으로 증가했으며, 뉴욕시나 뉴욕주 남부 지역보다는 뉴욕주 북부에서 사건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한편 교내 괴롭힘과 약물 관련 사건은 한인 밀집 지역 내 학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퀸즈 벤자민 카도조 고교에서는 2023에서 2024학년도 교내 폭력이 48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약물 소지나 판매가 적발된 경우는 11건이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에서도 같은 기간 발생한 교내 폭력이 33건, 약물 소지나 판매 적발은 12건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뉴욕 도심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2일 오전 할렘의 125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4세 소년이 65세 노숙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65세 노숙인은 125가역 2번 노선 승강장에서 14세 소년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소년은 돈을 내주는 대신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할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고 흉기를 회수했으며 소년은 폭행 및 범죄적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브롱스 버스 안에서 39세 여성이 얼굴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7시 50분경 파크체스터의 웨스트체스터가와 로즈데일가를 지나던 BX4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39세 여성이 상대방으로부터 얼굴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대도시는 무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교통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 지역에서 버스 100대 이상을 운영하는 교통기관이 대상입니다. 현재 시내 버스 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광역권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등입니다. 연방교통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연방대중교통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도시가 교통수단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해당 연방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통부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시스템이 적절하게 자금을 조달받고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이를 설명했습니다. 무료 운임 정책은 기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망가뜨리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맘다니 뉴욕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과정에서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습니다. 만약 무상버스 정책을 강행한다면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이 경우 연간 8억 달러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도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터라 맘다니 시장의 운신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현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 DHS의 2주 임시 예산안입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광고주를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사기 방지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발의됐습니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의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 버니 모레노와 애리조나 민주당 의원 루벤 갈레고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기성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주 검증을 의무화하는 사기 방지 법안, 일명 스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광고주의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사업체의 법적 존재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나 정부기관의 사기 신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TC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영업관행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돼 주 법무장관이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한 메타 플랫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내부 문서를 통해 2024년 매출의 약 10%인 160억 달러가 사기 및 불법 제품 광고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쉬 홀리 상원 의원 등은 FTC와 SEC의 조사를 요청했으며 메타 측은 이후 자체 통계가
수익 비율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연준의 역학 구도를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임기가 끝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겸직하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상원 청문회 당시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임기가 끝나고 연준에 남을 경우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조기 사임한 에이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지명돼 6개월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연준 이사로 활동하면서 CEA 위원장직은 무급 휴직 상태였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워시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이사직을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지명자로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오는 5월에 끝나면 후임으로 일하면 되지만 문제는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2028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연준 의장은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였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벌여온 파월 의장인 만큼 이사로 계속 남아 친트럼프 성향 FOMC 위원들에게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이사로 남을 경우 1948년 메리너 에클스 이후 78년 만입니다. 특히 워시 지명자의 연준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열리는 뉴욕 한인회 갈라 행사에 여러 한인 사회에 후원이 잇따라 현재까지 5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한화로 약 160억 원에 해당하는 로또에 당첨되어 수년간 뵙지 못한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간다고 기뻐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의 발표에 따르면 기아차는 1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64,500대 판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 비기술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온 50대 한인 사범이 아동 성폭행 및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박 씨와 친인척 관계의 아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철회를 요청하고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해결료 재처리 문제 등의 원자력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3월부터 모든 시험 응시자들은 스마트 안경 착용이 금지됩니다. 오는 27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될 가족 코미디 영화 K-팝스는 한국계 팝스타 앤더슨 팩이 제작 및 연출을 맡았으며 한국 문화와 흑인 문화 등의 다문화 사회와 음악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1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